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기기기 과목 네 번째 장 유도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1번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회전 자계의 회전 방향과 어떻게 되느냐. 자, 회전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아라구의 원판 원리에 따라서 회전을 하고 있죠. 계좌에 삼상평형 교류 전원을 인가하면은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뭐에 의해서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F는 BIL 사인 세타죠. 그래서 자기장이 있고 자석을 회전 돌려준다면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서 원판에서는 자기장과 유도 전류가 있으니까 회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회전 자기장을 따라서 회전 자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판이 전기자가 회전한다. 어떻게 해요? 방향이 같으니까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따라서 도니까 따라서 회전을 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겠죠. 회전 자계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22번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 극수보다 이극이 작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유는 유도 전동기 속도에 있습니다. N은 설립 관련 6번째식 N은 1-S의 NS고 갈로를 풀어보면은 NS-SNS 뭐가 유도기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설립 곱하기 동기 속도를 한 만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왜? 따라서 회전하니까. 그래서 같은 극수로 유도기는 동기 속도보다 S 곱하기 NS만큼 작으므로 그래서 동기기를 기동시키는 기동법 동기기 기동법에서 동기기 기동법에서 있죠. 유도 전동기를 돌려서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것이 기동 전동기법이죠. 기동 전동기에서 보면은 유도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 극수 마이너스 이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겠습니다. 같은 극수로는 유도기는 동기 속도보다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만큼 늦어서 극수를 한 단계 조정을 해서 동기 속도를 만들어내죠. 무부하 전동기는 역률이 낮지만 부하가 늘면 역률이 커지는 이유는 그래서 무부하 전류는 무효 전류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전류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은 유효 전류죠.
유효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은 유효 전류가 증가해서 이 유효 전류가 전체 전류에 대한 이 유효 전류의 비가 전체 전류를 기준으로 한 유효 전류의 비가 역시 증가하니 이게 바로 역률이죠. 역률이다 해서 전류가 증가해서 정확하게는 그래서 유효 전류가 증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24번 문제 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인가 전압을 일정하고 주파수가 전격값의 수퍼센트 감소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할 때 첫 번째 보면은 동기 속도가 감소한다. 그럼 동기 속도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 곱하기 F로서 주파수와 비례하네요. 그래서 동기 속도는 주파수가 감소하면 감소한다. 맞다. 다음 철손이 증가한다. 그래서 철손 보겠습니다. PI는 pH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에지 커런트 손실이 있는데 그래서 pH는 K FBM의 1.6성 그래서 KTFBM의 2성인데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 최대 자속 밀도는 F분의 V가 되니까 자 이것을 F분의 V로 입력을 했을 때 대입을 했을 때 그래서 주파수가 약분이 돼서 주파수와 무관하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 그다음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보면은 이 BM의 F분의 V를 하면 1.6성이 되는데 F와 어때요? 1대1로 약분이 되지 않죠. 주파수 성분이 남아서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철소는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철소는 증가한다. 그래서 철소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다음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 누설 리액턴스 엑셀은 2πfL이죠. 리퀴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파수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하면은 감소한다.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 증가 여기 틀렸네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효율이 나빠진다. 철손이 증가하니까 손실이 증가하니까 효율은 나빠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4번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1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25번에 4극 고정자 홈수가 48, 3상 유도 전동기의 홈 간격을 전기각으로 표현을 해봐라. 그럼 전기각에 대한 식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전기각은 그래서 극수 슬로스분의 180파이니까 180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극과 극 사이에 이 물리적으로 180도가 위상이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가 4극입니다. 4분의 슬로수가 48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180, 자, 이런 바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각은 15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죠. 다음 126번 보시겠습니다. 자,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
회전자의 시력 권선 비를 알파라고 하면은 고정자 기전력과 회전자 기전력의 비는 했어요. 회전할 때니까 E2 다시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기전력이 정지해 있을 때와 회전할 때가 다르죠. 분해해서 어떤 이원, 자, 이렇게 보시면은 회전할 때의 역기전력은 S E2가 되겠죠. E1이 되니까 S분의 1 곱하기 E2분의 E1과 같아서 E2분의 E1이 건수비 알파죠. 그래서 S분의 알파가 되더라. 자, S분의 알파니까 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127번 문제 보시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 슬립이 S에 있어서 2차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2차 전류는 그래서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니까 교류기, 유도기는 교류기니까 그래서 G2분의 E2 이렇게 보시고 G2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로 되어 있는데 이제 회전 시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I2 다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S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어 주면은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분의 E2가 I2 다시가 되겠습니다. 2차 전류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이 되겠죠.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E2.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라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 문제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 S의 범위는 전동기의 슬립이에요. 전동기의 슬립 S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0일 때가 n 이퀄 ns일 때 1일 때가 n 이퀄 0, 즉 기동시 무부하시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28번 1번이 답이죠. 자, 1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0Hz) 슬립 0.2인 경우에 회전자 속도가 600rpm일 때 삼상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극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극수 보겠습니다. n은 유도기 속도 n은 1-s에 NES죠. NES에서 이 NES는 1-s의 P분의 120 곱하기 F가 되더라. 그럼 여기가 극수가 있죠. 그래서 이 P와 N은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P와 N을 바꾸어 보면은 P,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립이 0.2 했으니까 1-0.2 곱하기 자, 회전수가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600rpm입니다. 이게 유도기 속도죠. 그래서 600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는 얼마인가요? 주파수 50Hz입니다. 주의, 주파수는 우리가 상용 주파 전원의 주파수가 60Hz니까 보지 않고 60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50Hz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5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8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죠. 주의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해서 동기 속도에서 구하면 10극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틀리기 쉬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혼란스럽죠.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속도를 유도기 속도에서 극수를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주파수도 60Hz가 아니라 지정된 50Hz를 대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유도기에서 출력의 변환식으로 맞는 것은 출력 P 혹은 P0 이렇게 표현을 하죠. P0는 입력 마이너스 PC2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죠. 예, 출력은 상식적으로 보셔도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죠. 그래서 손실은 우리가 PC2를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P2 마이너스 PC2는 3번식이죠. 설립 관련 3번식 PC2는 SP2가 되겠죠. 그래 SP2 자 P2로 묶어내면은 역시 1 마이너스 S의 P2. 그래서 4번식이 만들어졌죠. 4번식 P 자 기계적 출력식 P 혹은 P0는 1 마이너스 S의 P2 해서 설립 관련식 6개를 외운다면은 뭐 무리 없이 그래서 1 마이너스 S의 P2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0L죠) 6극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유기 전압이 정지 시에 1000V라고 합니다. 슬립이 3%일 때 2차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자, 슬립이 있어요. 슬립이 주어지면 회전식입니다.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E2 다시는 SE2죠. SE2 자, 첫 번째 슬립 관련 첫 번째 식이죠. 그래서 슬립이 얼마인가요? 슬립이 3%네요. 100을 곱해서 3이 됐으니까 원래의 수는 0.03이. 그리고 정지시 2차 역기전력은 1000V입니다. 라고 주어졌네요. 1000V.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30V가 되겠습니다. 회전 시 전기자 회로에 걸리는 역기전력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번 보시겠습니다. 10극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회전자도 삼상이고 정지시의 2차 한상의 전압은 정지시 2차 한상의 전압 했으니까 E2가 150V입니다. 라고 우리가 바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지시 전기자에 걸리는 역기전력이다. 150V.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400rpm으로 회전시키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 마이너스 400rpm이다.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회전 속도. 뭐가? 유도기 속도가 2차 전압은 약 얼마인가? 단 전원 주파수는 50Hz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N은 1대 그래서 2차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2차는 E2 다시는 SE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슬립을 구해야 되네요. 그래서 슬립은 NES분의 NES 마이너스 N인데 그럼 동기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동기 속도는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럼 주어지지 않았으면 찾아야 돼요. 그럼 다시 동기 속도는 P분의 120 곱하기 F로서 극수가 어떻게 되나요? 해서 10극 해서는 10, 120 곱하기 주파수 얼마인가요? 해서 주파수에 대한 것이 있나요? 단 5, 1차 전원 주파수는 또 50Hz라고 하네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50 하니까 N에서 속도가 그래서 600rpm 600rpm 여기서 10하고 120이니까 10이니까 50에 11을 곱하니까 600이 되더라. 50에 그러네요. 10분의 120 자, 600rpm이 되니까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분의 NES 600 마이너스 유도기 속도가 마이너스 400 해서 거꾸로 마이너스 400 해서 600분의 1000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슬립이 1.67. 그럼 이제 1.67 곱하기 정지시 2차 역기전력이 150V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50V.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때요? 몇 번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몇 번 풀어서 대입을 해야 되니까 심한 문제로 분류가 할 수가 있고, 또 반대 방향 속도를 마이너스 속도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냐 하는 것이 키가 되겠죠. 다음 1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극 60Hz, 4극 60Hz라고 보신다면은, 그래서 4극 60Hz 하면은 이게 1800 RPM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4극 60Hz의 동기 속도는 1800 RPM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가 1725 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나요? F2-죠. SF1에서 슬립이 알아야 되죠. 슬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슬립을 구해야 되네요. 슬립은 NES분의 NES-N. 자, NES는 1800 RPM. 자, 요 식에서 NES는 P분의 120F로서 4극 120 곱하기 60 하면 1800이에요. 꼭 기억을 해 주시고,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유도기 속도가 1725.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슬립은 0.0417에서 0.0417 곱하기 슬립이 0.0417이니까 요 위에다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F1. 그래서 F1이 얼마? 60Hz죠. 6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5Hz. 답을 4번이 답이죠. 다음 1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기 각속도 오메가 제로 회전자 각속도가 오메가일 때 2차 효율은, 2차 효율은 1-S요, B2분의 P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NES분의 N이죠. 이 NES분의 N, NES가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니까 이 속도에 NES 곱하기 2파이, 상수죠. 2파이에 얘를 60으로 나누어 준다면 오메가 S가 되겠죠. 즉 2파이 얘가 F가 되니까 초당 회전, 그래서 RPS 초당 회전이 오메가 S가 되고, 자, 위에를 본다면은, 자, N 곱하기 유도기 속도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으로 한다면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효율은 1-S와 같고 P2분의 P와 같고 NES분의 N과 같은데 각속도 동기 속도에 있어서의 각도소분의 유도기 속도에서의 각속도 오메가 S분의 오메가가 바로 효율과 같다. 뭐 오메가 S를 동기 속도일 때의 각속도를 오메가 제로라고 한다면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가 바로 2차 효율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S%일 때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효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S와 같고 NES와 N과 같고 P2분의 P와 같은데 앞에 문제에서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도 같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다음 1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극 7.5kW 200V 60Hz 3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부하시에 2차 입력을 7,950 2차 입력했으니까 P2가 7,950W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계 손실, 손실 PC 기계 손실 이렇게 합시다. 손실 PL은 130W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은 여기서 1대 2차 효율을 물어봤으니까 효율은 P2분의 P와 같죠. P2분의 P와 같으니까 P2가 7,950이 있으니까 P만 출력 P만 알면은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효율은 2차 출력에서 P 2차 출력은 2차 출력에서 7.5kW라고 여기 주어 있었네요. 여기 바로 P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언급이 없이 7.5kW입니다 할 때 출력을 말합니다. 입력은 반드시 입력이라고 표기를 해주죠. 그래서 7,500W 플러스 손실이 130이네요. 130 하니까 7,630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7,950분의 7,500 플러스 130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0.96이 나오네요. 0.96 해서 96%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격 출력이 50kW, 전격 전압이 220V, 주파수가 60Hz, 극수가 4극 3상 유도전동기가 있네요. 자, 4극 여기서 60Hz 하면 동기속도, 물론 동기속도가 이 문제에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읽으면서 1800rpm이네 이렇게 하면 안정감을 줄 수가 있죠. 이 전동기의 전부하에서 슬립이 4%일 때 효율은 90%로 운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값을 운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데 이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왜? 네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있으면 답을 하는데 다음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럼 네 가지를, 즉 네 문제와 같다는 거죠.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입력에서 1차 입력이 55.56kW입니다. 그럼 1차 입력은 효율분의 P0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입력, 그리고 이거는 모든 시스템 효율과 같아요. 그래서 효율이 90%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효율입니다. 2차 효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9분의 P0로 해서 50kW 5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55.56kW 이렇게 되네요. 55.56 맞습니다. 2차 효율은 96%입니다. 96% 0.96입니다. 그래요. 그럼 2차 효율은 1-S죠. 그래서 슬립이 0.04입니다. 4%입니다. 했으니까 1-0.04 하니까 0.96 해서 100을 곱하면은 96%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96%입니다. 맞았습니다. 회전자 입력이 P2 2차 입력이죠. 자, 그래서 2차 입력은요. 2차 입력은 1-S분의 P0 혹은 P죠. 그래서 2차 출력이죠. 그래서 1-0.04분의 P0가 얼마예요? 50이네요.
50입니다. 그래서 1분의 0.04분의 50 하니까 52.08이 나옵니다. 08kW. 그래서 47.9 아닙니다. 이게 틀렸네요. 자, 그럼 회전자의 동소는 해서 PC2는 SP2죠. SP2 해서 2차 입력을 알면은 2차 입력이 52.08 알았습니다. 그래서 0.04 곱하기 52.08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8kW 2.08 맞았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2차 입력, 출력, 슬립 및 2차 동손과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순서가 P2 대 그리고 P0 대 PC2. 자, 그럼 P2를 기준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1대, 그럼 P0는 4번 관련식이죠. 슬립 관련 4번식. P는 1-S의 P2. 자, P2로 나누면은 1-S가 되겠네요. 일단 PC2 세 번째 식이죠. 설립 관련 세 번째 식 PC2는 SP2죠. 그래서 P2로 나눠준다면은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대 1-S 대 S. 자, 이렇게 해서 1대 1-S 대 1대 1-S 대 S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1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동기와트로 표시가 되는 것은 동기와트. 동기와트는 토크를 NS와 P2로 나타낼 때 P2를 동기와트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기억해 주시고, 이 동기와트 P2는 뭐하고 같아요? N분의 NS 곱하기 P와 같죠. 그래서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토크죠. 동기와트와 토크, 동기와트, 즉 토크를 P2로, P2를 토크로.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극 60Hz 유도 전동기가 슬립이 5%로 전부하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권선 손실이 94.25W라고 하면은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토크는 그래서 기본식 K 파이 IA인데요. 이게 기본식입니다. 그럼 계산식은요. 토크는 9.55 N분의 P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분의 P. 자, 요거를 동기와트로 표현을 한다면 9.55 NS분의 P2 뉴턴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팩터가 주어져 있냐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극 60Hz 하니까 여기서 사극 60Hz NS는 1800rpm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죠. 그럼 NS P2 2차 입력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2차 입력은요. 2차 입력에서 P 3번식 설립 관련 3번식에서 PC2는 SP2 그럼 P2는 S분의 PC2. 자, 그래서 설립은요 5%입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 있죠. 슬립은 5%입니다. 그래서 0.05분의 PC2 동소는요 94.25입니다. 94.25W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P2가 1885W네요. 5W. 자,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9.55 NS분의 P2가 토크더라.
9.55 곱하기 NES 1800 4극 60Hz니까 동기속도가 1800rpm이고 입력이 1885W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크를 계산을 하니까 10Nm가 되더라. 그래서 3번이 답이죠. 다음 141번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토크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가? 비례추이 곡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까? 슬립과 토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2 라지 R2 다시 R2의 2 다시가 슬립 ST가 1까지. 그래서 R2가 증가할 때 슬립도 증가하고 기동 토크도 증가하죠. 증가하는 이 관계를 비례추이 곡선으로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해당이 되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은 무엇을 가지고 슬립이 x2분의 r2다. 즉 r2에 비례하는 것을 가지고 r2를 증가시키니까 슬립이 바뀌고 슬립이 바뀌니까 토크가 기동 토크가 바뀌더라 하는 것이 비례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래서 2차 합성저항 R2는 R2 플러스 R이죠. 그래서 합성저항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1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 중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은 토일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크, 1차 전류, 1차 입력, 그래서 역률과 같은 것들은 토크를 비례추이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류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류, 1차 전류 했으니까 2차 전류도 되겠죠. 2차 전류. 그리고 토크. 그래서 출력은 비례추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삼상 유도 전동기 특징에서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역률, 동기 왔다가 토크죠. 토크, 1차 전류 입력 가능하죠. 그래서 1번 효율에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4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차) 한상의 권선 저항이 0.35입니다. 자, R2가 0.35입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척으로 한산한 1차와 2차 한상의 리액턴스가 X1 플러스 X2 다시가 1.65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기동 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2차 저항 RS는 어떻게 되느냐? 단 1차 권선 저항은 무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R2 다시가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 제곱 2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R2 다시였죠. 여기서 1차 권선 저항은 무시하세요. 작으니까 수백 배 이상 작으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서 6제곱과 이제 어때요? 없어지죠.
그래서 x1 플러스 x2 다시 제곱 x2 다시 마이너스 r2 다시가 되겠습니다. x1, x2 다시가 1.65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 r2 다시가 0.35입니다. 그래서 1.35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35, 1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1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2차측 저항을 2배로 하면은 최대 토크는 몇 배가 되나요? 그래서 비례 추이를 하더라도 비례 추이를 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추이의 목적. 자, 이것은 삼상 권선 저항을 사용하는 이유,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그래서 기동 전류를 감소시킨다. 두 번째, 기동 토크를 증대한다. 세 번째, 속도 조정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동 전류를 감소를 하는 것이 이제 권선 저항이 없으면은 4에서 6배까지 최대 전류 6배까지 전류가 높아지는데 1에서 1.5배로 기동 토크가 증대가 되는데 최대 토크까지 증가를 할 수 있는데 최대 토크 자체는 불변이더라. 속도 조정은 3에서 한 4% 정도 조정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 권선 저항을 사용을 해서 비례 추이를 하게 되는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불변이다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1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최대 토크를 TM,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을 ST, 2차 저항 R2-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알아봤죠. 최대 토크 자체는 불변이고 슬립은 X2분의 R2가 되겠죠. 그래 R2와는 비례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그래서 최대 토크는 불변인데 ST는 R2-와 비례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도 전동기 원선도의 원의 지름은 유도 전동기가 자 이게 X고 V1이죠. 그래서 방향이 자화 전류의 방향 그리고 철선 전류의 방향이니까 합성 여자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합성 합벡터. 그래서 이 방향에서 반원을 그리면 되겠죠. 반원을 그리니까 이것은 X분의 V1이 되겠죠. 반지름의 관계는 반드시 여기 반지름 R이 X분의 V1. 그럼 X분의 V1이 뭐냐? 사실은 전류예요, 전류. 그래서 전류는 R분의 V 오음의 법칙에서 교류기는 임피던스 분이 그런데 유도기는 대부분이 임피던스가 리액턴스죠. 그래 리액턴스 분의 V 하니까 전류를 나타내고 있구나. 아하 이 원선도의 반지름은 전류로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X분의 2에 비례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148번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